쌍탑전설에서 새로운 왕자가 탄생한 거고, 그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건물을 넘기다뇨? 마지막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우리는 계속 공연을 할 거요.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별천지가 이 세상 버티게 해주는 꿈인게요. 드라마 정년이 드디어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11화에서는 매랑국 극단을 둘러싸고 매우 어려운 일만 있었습니다. 문옥경이 떠난 지금 새롭게 다시 매랑국 극단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강소복은 신라의 전설의 대본을 들고 투자자를 찾아 나서게 되지만 문옥경이 영화판으로 떠난 지금은 쉽지만은 않죠. 결국 초창기 국극 멤버였던 홍매에게까지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홍매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매는 국극보다는 매랑국 극단의 건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국극단을 어렵게 한 원흉인 고부장과 같이 강소복 앞에 나타납니다. 또한 어려운 국극단의 사정으로 한두 명씩 떠나는 단원들, 강소복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자신 때문에 현재 국극단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 소복,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행의 만류에 정신을 차린 강소복, 도행과 함께 정년이의 1인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11화에서는 정년이가 다시 국극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년이의 시련에 대한 극복이 강소복의 마음을 울렸나 보네요. 최종화 12화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문옥경이 없는 새로운 국극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강소복이 메란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는 쌍탑전설,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2화 마지막 회에서는 쌍탑전설의 성공을 중심에 두고 에피소드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쌍탑전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드는 석공들의 사랑과 애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왕은 불국사에 어울리는 탑을 만들기 위해 신라의 유명한 석공인 달비를 불렀죠. 하지만 달비는 결국 탑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 유명한 석공인 아사달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하랑의 괴롭힘에도 아사달은 탑을 완성했고 신라 석공인 달비는 백제 석공인 아사달을 질투했지만 천재성에 매료된 나머지 탑의 진정한 완성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달을 찾아서 백제에서 온 아사녀가 서라벌로 찾아왔는데요. 달비가 먼저 알았지만 탑을 완성하지 않고 백제로 떠나버릴까봐 아사녀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달비는 아사녀에게는 탑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사달을 만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들이우면 탑이 완성이 되는 것이니 그때는 아사달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탑은 완성이 되었지만 화랑의 나쁜 거짓말로 아사달이 역적이 되어서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소문은 아사달이 죽었다고 퍼지게 되면서 아사녀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홀로 남은 아사달은 연못 옆에 아사녀를 닮은 불상을 조각하고 떠나고 달비는 그 불상을 보고 비로소 자신이 만들던 다보탑을 완성하게 되죠. 메란 국극단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모든 것을 쌍탑전설의 공연에 걸어버린 강소복, 정년이를 보고 확신했어요. 이제는 진짜 승부를 볼 때가 왔다고. 쌍탑전설을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비극적인 사랑, 예술가의 고뇌를 담은 절망의 이야기, 여기에 달비라는 캐릭터를 통해 질투와 예술혼의 대립까지 담아낸 걸작입니다. 쌍탑전설의 연습 중에 정년과 영서가 모두 아사달 역할을 지원했는데요. 결국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공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정년이가 아사달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서가 못했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서로는 정말 선의의 경쟁 상대로 자신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공연 날에 객석에 나타난 두 사람은 바로 문옥경과 서해랑이었습니다. 석가탑을 만들어야 하는 아사달 역의 정년이 예술가의 고뇌를 담은 첫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정년이의 아사달은 광기 어린 예술가가 아닌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갈라진 목소리가 오히려
아사달의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한편 영서가 연기하는 달비 역할은 당신의 재능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재능이 아름답게 보여요. 질투에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영서만의 해석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주란의 아사녀 역할도 특별합니다. 일단 11화에서 결혼을 선택하면서 떠난 홍주란. 하지만 결혼하기 전 많은 미련이 남으면서 항상 근심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주란의 언니가 주란이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나 때문에 주란이가 너무 희생을 하는구나. 나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결국 주란은 결혼을 포기하고 무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사녀의 한이 더욱 절절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객석 한쪽에서 문옥경의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혜랑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문옥경이 들고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문옥경, 서혜랑, 그리고 홍매가 함께 찍힌 기생 시절의 사진입니다. 홍매는 현실을 선택했고 해랑은 야망을 쫓았고 옥경은 예술만을 생각하면서 고뇌에 쌓이게 되었죠. 하지만 1세대 국극인들이 떠난 지금 드디어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있습니다. 쌍탑전설의 성공은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국극계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요. 정년이 역시 너는 천재 소리꾼이야. 문옥경은 희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옥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년이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인데요. 정년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것을 극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국극에서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쌍탑전설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기에 정년의 몰입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내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정년은 문옥경에게도 인정받은 진정한 국극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서도 대단한 공연을 보여주었는데요. 서로의 경쟁으로 인하여 최고의 공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사달과 달비의 관계가 정년과 영서의 관계와 비슷한 모습이기에 더욱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이후 메란국극단을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단 2년 만에 새로운 건물을 사서 이사도 했고 정년과 영서의 공연을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드라마 정년이의 마지막 장면은 아마 잠영고의 영상일 듯한데요. 문옥경과 대비되는 정년이의 호동왕자, 이제는 문옥경을 뛰어넘어 제2의 완벽한 국극의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정년이, 원작과는 약간 다른 전개이지만 원작에서 추구하는 중심을 잘 살린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12화 최종화를 남긴 드라마 정년이 마지막 화도 기대하면서 다음에도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년이를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